밑에 아까 차가 상가비가 왔었다고 그러더라고. 놀라가지고 막 나왔다니까요. 세 명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넷째와 다섯째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살해한 뒤에 그 시신을 냉장고에 수년 동안 보관해온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사건 개요부터 좀 정리할까요? 네. 사망한 두 아이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바로 친모에 의해서 살해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 연년생으로 태어났었습니다. 2018년 11월 그리고 두 번째 범행은 2019년 11월에 이어졌는데요. 이 잡고 보니 이 모친을 그 이웃에 둔 시민들의 진술이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너무나 일상적인 생활을 새 아이와 잘 건사하는 집안의 엄마였다라는 거죠. 네. 이미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이 이미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이후에 태어난 이 연년생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사유 등을 이유로 살해에 이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네, 뭐라고 경찰에서 진술을 하나요? 경제적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이미 새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네. 도저히 나머지 아이들을 건사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두 부부는 맞벌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뭐 기초생활수급자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남편에게는 살해 사실에 대해서 공유를 하거나 알리거나 뭐 공범인 사실관계는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이를 낙태했다고 거짓말했다라는 게 이분의 진술인데 뭐 저도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도 있습니다만 아내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임신해서 출산을 하는데 그걸 낙태라고 믿는 게 과연 가능할까 솔직히 좀 의심이 됩니다. 앞으로 수사로 밝혀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인은 낙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쨌든 임신이 중단된 상황으로 남편이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당연하게도 출산 직전까지는 상당히 이제 몸에 배가 나오죠. 예. 많은 변화가 또 출해되기도 하고요. 그럼 범행 이후에 시신을 유기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냉장고에 보관을 해놨다는 상황이에요. 근데 경찰이 그 현장에 나가봤더니 사실 냉장고 가족들이 전부 이용을 하는데 네. 뭐 두 대, 세 대를 가진 집도 있겠지만 이 집 같은 경우는 한 대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남편이 과연 이 전말을 모를 수가 있을 것인가 좀 의심되는 대목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이제 병원에서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병원에서는 낳으면 일단 출생 기록은 하게 되죠. 병원 자체의 기록은 있는데 네. 부모가 그 아이들을 이제 출생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감사원의 정기감사 과정 중에 이 사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드러나게 된 건데요. 네. 출생은 했다라는 이 출산 기록은 있는 겁니다. 병원에. 병원의 기록. 그리고 예. 병원엔 신생아들이 또 접종해야 되는 이 예. 어떤 접종 예방 주사가 접종 있습니다. 기록이 있죠? 예. 그러면 이 주민번호가 부여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신생아 임시번호가 부여됩니다. 아. 그런데 신생아 임시번호까지는 부여가 됐는데 이후에 실질적인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이들이 존재를 했던 겁니다. 이게 무려 2015년도부터 2022년도 8년 동안 집계를 내봤더니 2,000명이 넘습니다. 출생은 했는데 네. 출생 신고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 신고가 돼 있지 않는 아이가 7년 동안 2,000명이요? 그렇습니다. 8년 동안 정확하게 2,236명이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결과에서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생존을 해 있는지를 전수조사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 1% 정도 23명에 대해서 샘플 조사를 해본 겁니다. 예. 그러다가 지금 이 범행이 발각이 되게 된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이 경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소환 통지가 일어났던 게 바로 이달 초였는데 계속 시간만 끌다가 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게 된 이런 사안으로 굉장히 이 부분이 좀 전수조사할 필요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23명을 조사해 봤더니 그 가운데 지금 2명이 친모한테 살해된 걸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조금 전에
주요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화성에서 또 비슷한 사례가 발견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한 집계는 내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 2,000명 중에 샘플 조사한 23명 중에 3명의 아동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1명은 유기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 한 케이스는 지난 2021년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기의 어떤 출생에 대해서는 흔적이 있는데 엄마와 그 이후의 행적이 전혀 감지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경찰에도 연락을 해서 당사자 접촉을 해보지만 연락이 되지 않다가 돌아온 회신은 입양을 보냈다는 거였는데 이게 불법 입양의 성격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불법 입양이겠죠.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입양을 했다면. 진술의 내용을 보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뭐 공유하고 했더니 아이를 잘 키워줄 곳을 연계해주겠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넘겼다는 건데 그럼 넘겨받은 사람의 연락처 같은 건 확보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갖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네, 뭐 차라리 불법이라도 입양을 보냈다면 다행입니다. 네. 자, 이런 친모의 살해 사건 같은 사건이 더 생기질 말아야 될 텐데, 자, 2,000명 출생 신고 안 된 아이들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진행이 되겠죠? 감사원은 현재 검토하고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상황이 이런 식으로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수조사를 안 할 도리는 없어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관할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감사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수치, 통계도 갖고 있지는 않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실제로 출생신고 제도 자체에 대해서 미비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거기에 따른 후속 대책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일시적으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전수조사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에 또 울산에서 또 비극적인 사건이 났더군요.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통에서 또 영화 시신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아이가 숨진 채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 환경미화원분이 발견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일단 누가 유기를 언제 했는지는 지금 수사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이 인근 CCTV 등을 통해서 그 용의자의 동선 등을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 출산 대부분 95% 이상이라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이제 집에서 낳는 경우는 거의 없고. 네. 자, 기본적으로 부모만 지금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병원에서는 이제 출생 기록만 남겨놓고 신고는 부모가 직접 하도록 돼 있는데 부모만이 할 수 있게 된 제도 자체에 문제점도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법에 다 관련 규정이 들어있는데요. 이 부모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만 할 수 있고 미혼 부의 문제도 상당히 제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건 2015년도에 개정이 돼서 부모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이 규정 이전에 출생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 공백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95%가 병원에서 낳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본인들이 직접 출생신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을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출생신고에서 나중에 부모가 누락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즉각적으로 이 좀 정부에서 인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혹시 유기는 없는지 뭐 사망한 건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가져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출생 신고 부모가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5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5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영아 살해 이런 등으로까지 갈 것을 상정하지는 않고 다만 행정벌적인 성격으로 그렇죠. 이게 늦게 됐으니까 이 정도 과태료 처분이 상응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안타까운 거 이 부모가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버려지는 아이들의 생활과 함께 대책은 없는지 리포트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한파주의보가 내렸던 추운 겨울날 강원 고성군의 한 호수 둘레길을 찾은 관광객들은 난데없이 숲을 속에서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맞다고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한 거고 애는 계속 울고 있어서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날 한파주의보도 오고 추웠으니까.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확인해보니 얇은 베넷 저고리에 비닐봉지로 감싼 생후 3일의 갓난 아이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기를 버린 건 20대 엄마였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가서 병원에서 아들을 낳고선 3일 뒤에 버린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이 엄마는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키울 마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씁쓸한 얘기지만 이렇게 아기를 버리는 엄마 얘기 한두 번 들어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출생 통보제란 걸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병원이 부담을 떠안는다는 의료계 반대와 낙태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1년이 다 넘어가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로 뉴스브리핑에서 2달 전에 보도했던 기사인데, 네. 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출생을 파악을 하고 병원에서 지자체에 신고할 수 네.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여의치는 않은 모양입니다. 여의치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의료계의 반발이 일단 있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이게 일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부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 감당해야 되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면 병원 자체에서 하는 출산을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여성들이 병원 출산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 내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임신 중단을 선택할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출생을 통보하는 거는 이 아이들의 권리입니다. 유엔 국제 아동 권리 협약 7조에 따르면 아동은 태어난 즉시 국적과 이름을 부여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아동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이런 입법적인 보완책은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타까운 상황이 또 있더군요. 아동 보호시설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또 상당수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채 아동 보호시설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해 투명 인간도 아니고. 한 해 집계를 내보면 거의 70명 가까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251개 시설 집계를 내봤더니요. 2019년도에 74명, 2020년도에 72명의 아이들이 아예 출생 미등록 상태였습니다. 이 맡겨지는 아이들은 아예 부모가 맡기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버려지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경우에는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짚어주신 대로 사실상 공적인 지원 자체를 굉장히 받는데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생 통보제라는 게 그럼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 지자체로 통보를 하고 부모가 일정 기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본인 부모가 지금 같은 체계에서는 출생신고를 아예 해버리지 않으면 네. 이 정부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아이들이 이 연령대에 꼭 받아야 되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 누락됐다라는 걸 굉장히 치밀하게 체크를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유기된 건 아닌지, 아동학대에 노출된 건 아닌지를 다 이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전제는 출생된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경우는 이런 출생통보제 등의 제도 도입 없이는 사실상 상당히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꼭 문제가 있습니다. 도입해야 되는 제도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수원 영아 유기 사건이 드러난 뒤에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으로 본 부모 신고제의 문제가 뭔지 또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보편적 출생 신고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얘기도 듣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행법 하에서는 출생 신고를 부모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부모가 한 뒤에야 국가의 각종 보호 체계가 작동하는 시스템인데 사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이 시민으로 마땅히 살아가려면은 출생 등록은 그 전제인 거고 거기에 대한 국가 책무가 좀 더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출생 통보제는 그걸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라는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원 감사로 확인될 정도였으면은 복지부 내에 이미 관련된 자료가 다 갖고 있었다라는 건데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이건 굉장히 국가의 책무를 방기했다라는 증거이고 지금이라도 병원의 의료기락과 그리고 출생신고 여부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신속하게 취하는 게 지금 뒤늦게라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할 일이 많아 보이는군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을 챙겨야 될까요? 우선적으로는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샘플로 23명의 케이스만 조사했는데도 확실하게 사망한 아이 2명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제도 의료계와 협의를 국회는 끊임없이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김미애 의원 안으로 예산안이 입법이 제출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논의가 좀 지지부진한 상태가 있는데 이런 일을 계기로 늦었지만 이 출생신고 자체에서
누락되는 아이들이 더 이상 없도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아이들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혜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